예, 네. 아까 저 존경하는 김희정 의원님께서 뭐 이제 뭐 논문에 대한 뭐 표절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카피킬러라는 것도 있고 투르니틴이라는 기구도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요. 보통 정상적인 논문 같은 경우도 10%에서 30%까지는 유사도 표절률이 걸립니다. 특히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게 왜 그러냐면 인용, 각주 그런 게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학문적 표절이라는 거는 출처가 없이 타인의 고유한 아이디어 또는 분석 결과를 도용하는 겁니다. 단순히 유사한 문장의 비율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저기 후보님 거를 한번 한번 개인적으로 봤는데 그 정도 비율은 이것도 조건을 어느 정도 유금절이냐, 사음절 기준이냐, 팔음절 기준에 따라서 이 표절률이 나오는 결과가 다릅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후보 논문 같은 경우는 각주, 참고, 인용, 주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해당 대학 칭화대에서 어떤 기준과 심층적인 판단으로 이러한 학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권위적으로 판정을 했냐는 건데 후보님 네, 그 대학교 뭐 판정할 때 뭐 표절이라는 판정 또 CNK 뭐 이런 그 검증 프로그램을 대학 내에서 돌렸을 거고 또 교수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했을 텐데 뭐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칭하 네, 예예예 말씀하십시오. 예, 접근과 결론에 있어서 굉장히 도전적인 문제 제기였고 좀 색다른 결론이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희정 의원님께서 그런 인용에 있어서의 완성도가 더 높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돌려보니까 다른 데서는 20% 정도대의 비율이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있어서 네, 그 정도 프로그램마다 좀 다른 것 같다 하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돌려보니까 20% 10% 후반에서 20% 초반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냥 조건이 다르고요. 보통 15%에서 30%까지는 정상적인 논문이라고 판단하는 게 여기 이제 학계에서는 그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게 탈북자 인권 문제라는 논문 취지입니다. 이게 본질을 봐야지 항상 그 겉다리를 언급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청문회에서 특히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학생이라서 칭화대 같은 경우는 외국인 뭐 북미나 유럽에서 온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문으로 본문을 보니까 92%가 영문이고요. 8%가 중국어입니다. 그 이제 문제가 됐던 그 도북자라는 것도 영어로 North Korean Defector, 한국말로 북한 이탈 주민, 짧게는 탈북자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혼용돼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도북자입니다. 도북자. 그 용어를 아마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마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그런 단어를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후보가 있던 그런 단어 몇 개, 내용과 맥락은 보지도 않고 후보자가 진짜 이거 중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땀과 노력이 담긴 논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색깔론이니 아니면 이런 거 한다는 거는 그건 저 도의가 아니라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탈북자 인권 문제 개선책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중국과 유엔 난민국의 협력이 핵심이다. 그리고 경제적 문제로 자국을 떠난 사람 탈북자에 대해서 난민지위를 부여된다. 탈북민 보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그래서 전혀 하여튼 일부 언론이나 일부 그 위원님들이 말씀한 그런 탈북자 비하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탈북자에 대해서 귀순자, 북한 이탈 중민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을 써왔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문제 가지고 논란을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의 실패, 구체적으로 후보가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특히 제2의 IMF를 위기라 할 정도로 상당히 경제가 망가졌는데
구체적으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후보께서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이 무역과 수출이 중요하고 중규모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의 전략적 기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고, IMF 극복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고, 그 한미 FTA 구축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고, 사실은 국가가 전략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국가 전략을 쓴 것도 크게 보면 당시 경제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정권 또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의 경제를 살리는 국가 전략 내지는 집중력 또는 경제에 집중하려는 실질적인 대통령으로서의 행보, 이런 것은 찾기가 참 쉽지 않고 좋은 평가를 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모든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 경제도 참 어렵고, 그런데 누구도 이것을 내놓고 역동성을 가지고 살리도록 풀어나가는 그런 구심이 형성 안 된 채 지난 3년, 가장 어려운 3년, 가장 중요한 3년이 지나간 것이 우리로서는 뼈아프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후보가 가는 이 강점이 이제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감각, 그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통합 능력, 그리고 소통 능력, 그리고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면 위기관리 능력이 좀 많다고 좀 봅니다. 후보께서요. 새로운 국무총리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로서 국가도 통합하고 위기를 관리할 준비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후보의 이제 경력을 보다 보면 세 가지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MF 외환위기 국복, 두 번째는 코로나 위기 국복, 세 번째는 불법 계엄 저지입니다. 첫 번째 IMF 외환위기 극복. 1997년대 97년 그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초선에도 불구하고 IMF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IMF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 국정조사 특위에도 참여를 해서 그러한 경험들이 아마 지금 민생위기,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자산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있을 때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백신 공급 문제로 상당히 어려울 때 정부 청와대와 협의를 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필요성을 제일 먼저 주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K 방역을 성공하고 그리고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이슈를 선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불법 계엄 저지입니다. 2024년 8월 17일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그 당시 국방위에서 후보께서 계엄이 있다는 것을 말할 때 다 저 본 의원도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통찰력입니다. 정치적 통찰력 보는데 국방장관 교체는 국지전, 북풍 조성을 통한 계엄령 준비작전이라고 최초로 공론화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1985년 미 문헌 점거 농성이 2025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저는 후보가 그동안 18년 동안은 그간 겪은 고초와 역경 그런 것이 결국은 준비된 리더십, 내공, 통찰력이라고 전문입니다. 그 책 속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정치인 이재명과 김대중의 삶이 닮았다. 지독한 개인의 고난의 개인사에서 쌓인 내공이 국가의 어려움 극복에 절묘한 자산이 됐다. 저는 이 구절이 김민석 후보에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뭐 후보께서 제2의 IMF라고 이렇게 규정했을 때 IMF를 경험했고 그러한 자산이 아마 총리가 되시면 큰 역할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향후에 아마 후보자가 이제 국무총리가 되시면
이 제2의 IMF 대해서 어떤 강으로 이제 대비를 하고 뭐 구체적인 계획이나.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를 국민과 함께 정말 어려울 때 극복했던 것처럼 IMF보다 더 어려운 제2의 IMF지만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극복하고 돌파하고 위기를 극복해서 선진국으로 정착시킬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 때 김대중 대통령과 보수의 지도자들이셨던 김종필, 박태준 이 지도자들께서 손을 잡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넘기셨던 것처럼 지금은 보수 정치를 해왔던 정치인들과 그것을 지지해왔던 국민들도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소한 2년 전력으로 저는 힘을 합쳐주셔야 될 때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기는 극복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작은 힘을 보태면서 참모장으로 역할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또 저희는 K민주주의 또 K문화국가 이런 것을 가지고 세계에서 우뚝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